네, 이번 순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로 살펴보는 우리 역사 이야기 9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9월호에 이어 철기의 생산과 무역이 활발했던 강철 제국, 가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야는 역사 기록이 부족한 데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가야를 지배했다는 왜곡된 해석 탓에 미지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야사 복원에 대한 첫걸음으로 9월호부터 가야인들의 정신문화를 살펴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물은 당시 선조들의 생활상과 철학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정신문화죠. 가야에 대한 역사 기록은 부족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유물은 적지 않은데요. 가야사 복원을 위해 지난 시간엔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 가야금으로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가야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철기와 금속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야의 철기 가공 기술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로는 가야 황금관, 그리고 귀걸이, 또 봉황이 조각된 둥근 고리 손잡이와 봉황 환두대도가 있습니다. 특히 녹슨 조각 같은 철판 가장자리에 새 모양 장식이 달린 민을새도 빼놓을 수 없죠. 말씀해 주신 유물들을 살펴보면 가야의 철기 가공 기술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야 이전의 철기 유물과 유적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금속 가공 기술은 고대 국가의 핵심 역량으로 고구려인들은 고분 상층부에 대장장이의 신을 그려 넣었을 정도였다고 하죠. 가야의 철기 기술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군조선과 북부여로부터 계승 발전된 역사적 결과물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가야 철기를 단군조선과 부여, 그리고 남사만으로 이어지는 기술 계승과 발달 과정에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서기전 2세기에서 1세기로 추정되는 창원 다호리 유적과 창원 성산 폐총에서 발견된 철기류와 송풍관 등의 제철 흔적, 그리고 전북 장수군 남양리 유적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서기 47년 가야 건국 훨씬 이전의 제철 기술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사만에서 가야 성립 이전부터 철기를 생산하고 유통했다는 내용을 삼국지와 후한서 등 한족 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야의 제철 기술은 외래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남부 지역 장인들의 높은 철기 기술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제와 가야 멸망 후 제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 대거 유입되면서 일본의 제철 기술 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했죠. 그것은 그 이전까지 철기 가공 기술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가야는 어떻게 강철의 왕국이 될 수 있었나요? 네, 서기 47년 가야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단군조선과 북부여, 그리고 남사만에는 독자적 제철 기술을 갖춘 장인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 기반 아래에서 시작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장인이 많아도 철광석 산지를 보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낙동강교에겐 철의 산지로 유명한 산동 광산과 양산 물금 광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광석을 녹여 철을 추출하기 위해선 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연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지리적으로 산과 숲이 많아 목재가 풍부한 덕분에 일찍부터 목탄 제작 기술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철기의 수요가 바로 그것입니다. 별로 크지 않는 영토와 적은 인구를 가진 가야는 자체적 철기 수요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양질의 철기를 필요로 하는 인접 지역과 세력들 사이에 교역로가 없었다면 가야의 제철 기술이 융성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가야인들은 수요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했는데요. 수백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군사력을 들 수 있습니다. 지리적 입지 조건이나 철광 산지 같은 혜택이 있어도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으면 재앙이 될 뿐인데요. 가야의 군사력이 상당했으리라고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철의 제국, 가야의 금속 가공 기술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을 살펴봤는데요. 단군조선과 북부여로부터 계승 발전해
찬란한 철기 문화를 향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2000여 년 전 가야사가 하루빨리 복원되길 염원합니다.